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야권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일부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현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그리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했고요. 또 대통령실은 지난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또 이달 6일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이와 같은 대응에 관련된 정치적 쟁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석준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0분 토론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100분 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언론사 더 탐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바 있죠. 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셈인데요.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에 열렸던 법사위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한 질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청담동에 합류를 했습니다.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공방이 오가갔었는데요. 이후로 이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졌던 사람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입장을 번복했죠. 술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고소를 비롯해서 자, 이렇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 나누고 구체적인 쟁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박용진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이렇게 이웃 간에 혹은 친구들 간에 언쟁이 붙다가요. 맨 마지막에 가면 법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결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이렇게 다 이제 법대로 하자, 법정에 가서 보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거라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그거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혹은 정부가 야당 인사를 대상으로 혹은 정부 인사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것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판을 막는 것으로, 그리고 어떠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주의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이 이끌려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위축 효과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견해신 거죠? 예, 홍석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박용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제 법적인 수단은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아쉽게 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몇 번이나 그것이 이제 거짓이고 또한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거부를 했고, 특히 또 일국의 또 대통령까지 술자리에 이제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좀 키운 면이 또 있고, 또 김의겸 의원은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고 이재정 의원의 있던 안양교도소 할 때 한동훈 장관이 쫓아가서 악수를 엘리베이터에서 했다, 그것이 다 이제 거짓인데도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개인으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런 법적인 어떤 카드를 좀 꺼내들었고, 저는 정말 이런 어떤 저질 가짜 뉴스에 의해서 우리 언론, 특히 국민의 어떤 여론이 이렇게 거짓 이렇게 선동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 특히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기본적으로 입장은 비슷하신데 이제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달라 보이는 듯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더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발처럼 이게 국회 안에서 이어지는 그런 공방이 아니라 국회 바깥으로 이제 커져 버렸죠.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공방 관련된 발언 영상으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신 바처럼 이건 가짜 뉴스고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의혹 제기 자체는 국회의원의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여권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건 무분별한 것이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또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법적 영역에서 최후 수단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실제로 왔다고 보시는지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자, 다시 박용진 의원님. 글쎄요. 좀 다들 이렇게 법으로 가져가면요. 좀 신경질적인 정치, 예? 그리고 약간 소인배 정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분통 터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억울한 상황을 바로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 버리는 경우면, 제가 아까 제일 걱정했었던 게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도 이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도요, 제가 초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현대 자동차의 제작 결함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겁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면책특권에 정확하게 그 범위 안에서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그래서 분식 회계를 고발해 낼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회사 내부의 상황을 다 잘 알겠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있고 그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믿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본회의장 혹은 상임위원회, 예결위 이런 데서 딱 법적인 판례를 분석해서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 재벌 기업들의 내부의 문제점과 비리, 불법 행위를 적발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국민들이 법과 원칙 위에서, 그리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런 면책특권을 다 없애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발언할 때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서 하라고 그러면 저는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제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초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언론도 하나의 작은 제보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을 제기하고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워터게이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어떤 대특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공익적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데 헌법적인 걸 두는 거고, 헌법에 역시 면책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면책특권을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강자들의 논리이고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비겁한 소리 했던 사람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질 정치했었던 정치인들, 지금 누가 살아남았나요?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면책 특권 문제를 과도하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이 민주적인 제도 설계 자체를 없애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자꾸 이렇게 막 강팍하게 가고 소인배 정치로 가고 신경질적인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저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그 설계 취지 자체가 초기의 문제 제기의 불완전성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헌법적 장치다. 꼭 불안정성만이 아니고요.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도록 애초에. 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 그리고 혹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변적 안전, 법적 안전을 보호하는 이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드러내 버릴 경우 오히려 정치가 더 대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정치의 범위 안에서 이런 사실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가 혹여 잘못되면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이 물른 방식은 이제 이를테면 선거라든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도 또한 정치 영역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자, 홍석중 의원님. 예, 저도 지금 현재 김의겸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면책 특권을 없애자 혹은 줄이자 이런 어떤 여론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도 기본적으로 박용진 의원 말씀처럼 면책 특권을 이렇게 어떻게 이번에 손보자 이런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박용진 의원 말씀처럼 저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과 또 그리고 사회 현상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주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사명인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김의겸 의원 이런 거는 청담동 바가 무슨 이게 국정 운영과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대통령과 설사 또 한동훈 장관이 술을 마시는 게 예를 들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혹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완전히 그것은 저질 선정적인 어떤 뉴스를 근거하고 막연히 어떤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기 위한 아주 정말 단순한 어떤 어떤 자폐했던 뉴스거리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면책 특권을 저는 운운할 그런 어떤 사항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김의겸 의원의 이번에 청담동 바 탐사 같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또 이미 거짓임이 이미 명백하게 지금 드러났고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지금 김의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까?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준계엄 상태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 사령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가짜 뉴스에 의한 이런 어떤 국정 혼란 내지는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비판 이런 문제가 지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송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는 좀 건절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안이 좀 이른바 공익성 여부를 적용할 만한 그런 문제가 이미 그렇습니다. 아니다. 네. 어떠세요? 이게 예. 정치라는 게 좀 묘해가지고요. 문희상 전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는 시속 게임하고 똑같아서 힘 있는 사람이 꽉 누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만 이렇게 공중에 뜨고 재미 보는 거고, 이렇게 힘으로 누른 쪽에서는 별 재미를 못 보고 그냥 땅바닥에 있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거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재밌는 현상.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난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동훈 장관만 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김의겸 의원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에도 부담이었어요. 당에도 부담이고 여론으로서도 상당히 안 좋고 결국 이제 팩트에서도 틀린 걸로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의겸 의원은 본인 말씀처럼 만일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한밤에 그런 일이 서울 시내에서 벌어졌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적 집단들하고 밤에 갑자기 술자리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모여서 그러고 계셨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가 오히려 반작용이 벌어져 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래 이번 기회에 아주 야당 맛 좀 봐라 이러고 이제 확 누르면 오히려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대화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법으로 해. 그럼 거기서 끝나잖아요. 법정 가서 보자고 그냥 고소고발하고 그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도 더 팩트 체크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발언하고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하겠습니다. 여당과 특히 저는 뭐 여당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문제인데 막 너무 이렇게 무슨 아직도 검찰청에 계시는 분처럼 막 그렇게 다 고소고발해버리고 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국민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좋아하시고 그런 방식으로는 좀 정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대통령께 진심으로 하나의 조언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서 뭔가 수정할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술자리 자체가 다룰 필요는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그게 그 팩트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팩트였으면 대한민국 경찰 동지할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른바 이제 다른 집단들하고 만났으니까. 예. 다행스럽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거짓 제보였고 그냥 완전 해프닝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검증하는 그런 검증 절차를 조금 더 김의겸 의원과 그 의원실에서 조금 더 강화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저라도 만일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면 여러 차례 검토하고 확인 절차를 가졌겠습니다만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가지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보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공격하고 있다 보면 첫 번째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또 그다음에 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무속 프레임. 또 뭐 정책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프레임으로 자꾸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인식을 시키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어떤 가짜 뉴스를 지금 현재 저는 제대로 된 어떤 팩트 체크 없이 사실 확인 없이 자꾸 이제 한 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국은 이번 청담동 바 사건에서 노리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이해관계자 집단하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뭐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김현장이라는 우리 거대 어떤 법률 어떤 집단과 특수한 이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간접적인 글로 이제 좀 뒤씌우기를 하려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것을 좀 꺼냈다고 보는데요. 물론 박 의원님 말씀처럼 진짜 이런 어떤 문제가 진짜 안 일어나서 천만다행이고 특히 이런 어떤 소송 내지는 어떤 고소고발까지 저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자꾸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일부의 국민들은 이게 마치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믿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좀 가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대통령실과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수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뒤씌우기 위해서 나타났던 일종의 편견이 작동했고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났던 거라서 좀 약간 불순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 내용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두 가지 건을 해서 좀 나눠보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탄압받는 과정에서 여러 고소고발을 했지만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로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자리라서요. 이 의혹이 이제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곧바로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 쟁점 사안인데 이 부분에서 검사가 현직 법무부 장관의 고소를 그냥 불기소 처분한다거나 이렇게 처분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서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그 직위로서 이제 적합한 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홍석준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이해 충돌의 이제 어떤 적용 어떤 뭐 의미는 없다. 특히 요즘
특히 이제 장관이 설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시 되면은 검사 본인이 인사상 내지는 민영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이제 할 그런 어떤 검사도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거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이제 장관 어떤 그 수사 지휘권을 사실은 굉장히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어떤 수사를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한 그런 어떤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도 계속 본인은 이제 검찰 어떤 지휘를 이제 하지 않겠다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한 장관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박영준 의원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마당이고 검찰과 경찰은 더 잘 알겠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영향을 안 받는다? 개인이 했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님. 우리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관한테 내가 우리 저 대학 총장의 아들이다, 교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블라인드 채용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도 가려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소장에 대문짝하게 써 있어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참, 법무부 장관은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입시와 면접에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까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장관이 고소하고 고발했다라고 하는 게 신문지상에 다 나고 언론에 다 나오고 이러고 본인도 막 그거를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그 의견서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인데 어느 검사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지금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거 정황이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사를 안 해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못해요. 재미있는 건 주가 조작의 의혹의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의 이 의혹 문제를 은폐하거나 보호해 주려고 말을 한 사람은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법을 지켜야 될 그 검찰총장 자리의 후보자가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자가 또 온갖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적어왔어요. 7가지를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세상에 중앙지검의 그 반부패 특수부 이쪽에서 한다는데 이거는 안 해요. 그냥 아니 억울함이 있으셔서라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뭐 그 시효가 정지되고 뭐 지금 당장에 처벌받지 않는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 배우자도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 왜 그 좋은 법과 원칙을 대통령이 매일 얘기하시잖아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근데 왜 그 좋은 법과 원칙을 김건희 여사한테는 적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 검찰은 전 이래서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서잖아요. 이해 충돌 당연히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 억울한 일이 더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되게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하고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법무부 장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른바 영어로 말하면 로우를 다루는 데가 아니라 저스티스를 다루는 곳입니다.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다루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시는 거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치고 그 사무를 담당하겠다고? 아, 이거 틀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훌륭한 검사였으나 훌륭한 장관 되기는 이제 글렀고 지금 소인배 정치에 첫 발을 떼고 계신다 이런 좀 답답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홍 의원님. 예,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그렇게 뭐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제 뭐 단정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미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가칭 사건이 이제 2011년도에 있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던 사항이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권에서 배제할 정도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까지 네. 이제 수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고소고발한 거를 저는 박수 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만약 한동훈 지금 장관 입장인데 집에 더 탐사라는 그런 어떤 유튜브 매체가 와서 그렇게 주거 침입을 하면서 가족을 위협할 정도로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는 스토킹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마구마구 양산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또 협업을 해서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과연 당사자가 됐을 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고소 고발이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육주책이었다. 만약에 정책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 진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언론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슴근지 이런 어떤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건 조금 지나친 것 같고 특히 또 요즘 검사들,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출신이면은 위에 사람이 이렇게 뭐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법 적용을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다 알기 때문에 어쨌든 팩트와 법을 합리적으로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네. 함부로 그렇게 장관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유리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뭐 근본적인 좀 시각 차이가 좀 있으시긴 합니다. 이건 그래도 뭐 한 가지만 예, 좀 한 가지만 반론을 좀 짧게만. 펴면 이제 법원의 결정을 들여다 보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생방송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제 다만 자동차를 이제 추적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고 법원도 넓게 해석을 했어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왜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냐라고 말씀드린 건 그 예전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리고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 후보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문을 내거나 억울하다거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예 조사도 수사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공모 절차에 참여했었다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얘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시에는 공모 절차가 전혀 없어요. 무언가에 특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으로 오히려 4천만 원 손해봤다고 그랬는데 10억 이상 이익을 본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8만 주라 되는 그 주식을 매도하는데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고 있었던 정황들도 수사 이후에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 문제는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고 수사를 진척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해요. 네.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어떤 공정함을 깨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요 사안이 뭐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또 약간 또 옆으로 흘러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좀 얘기하신 거로 좀 듣고요. 대통령 이야기로 좀 가보죠. 대통령도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이제 일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자, 이렇게 대통령도 보신 바와 같이 의혹 제기에 관련한 문제를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사법적 해결 대상으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또 여기에 연관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현지의 화나와 찍은 사진을 제기했던 그런 의혹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기한 의혹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영상 보신 바와 같이 대통령실도 강경하고 문제 해결 방식이 이제 형사 고발의 방식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먼저 홍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딸들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어떤 극렬 어떤 지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호소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그 후원금 한도가 다 찼다고 뭐 자랑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치인이 되니까 이런 어떤 유혹을 사실은 많이 받아요. 정책적인 건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층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 이제 좀 사이다 같은 좀 강한 발언 이런 어떤 이슈 이런 어떤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 어떤 순방할 때 특히 김건희 여사 지금 얼마나 지금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까? 네. 올해 교수 사회에서 그 선택한 그 용어가 과의불개라고 잘못했는데 그걸 사과나 고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보고 왔습니다. 아니 과거에 그 영국 순방할 때 그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베일이 달린 어떤 모자를 쓴 것이 이거 왕족만 써야 되는데 왜 써야 되냐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영국 정부에서 요구를 한 사항으로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참 저는 특히 국익과 관련돼서는 특히 그 야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좀 물론 그게 사실이면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캄보디아 로타죠 이름이 네. 그 우리 한국 그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해본 병원에 가서 그 심장병 그 하나 로타를 안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일시적입니다만 어떤 자원봉사로서 굉장히 국격을 올리고 특히 또 캄보디아 많은 언론들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감사함을 표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이거를 또 그 조명 그 운운을 하면서 그 장경태 의원이 하고 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그런 어떤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주장을 하면서 또 캄보디아에 네. 또 사람을 보낸다는 동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정말 지금 보다 못해서 이런 어떤 명예훼손 내지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김의겸 의원도 사실은 어떤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정책적인 사항 그리고 근거가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국회의원서 비판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부 장경태 의원 또 김의겸 의원 이런 행태는 전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좀 정말 피해야 될 모습이다. 네, 역시 이 사안도 비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고 이게 이제 계속되니까 이 계속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선 이와 같은 법적 조치로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이 측면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박경진 의원님.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과의불개가 대통령 들으라고 교수협의회에서 뽑은 줄 알았더니 야당 들으라고 뽑았다고 주장하시네요. 외교 현장 나가셔서 그 국회를 향해서 그냥 비속어로 남발하시고 하시더니 그래서 사과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과의불개가 나왔는데 또 야당 탓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좀 장경태 의원한테 약간 약간 좀 아쉬운 거 뭐냐면 실제로 대통령이나 혹은 그 퍼스트레이디나 이런 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는 거, 심지어는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는 건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잡고 그 내용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렇게 그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네. 일정을 잡고 어느 이렇게 정도 세팅이 된다는 하거든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의무인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정을 잡는데 전 일정 좀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캄보디아가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우리 대통령의 대통령 이제 김건희 여사만 별도의 이런 행보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비판이 이제 본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양쪽이 이제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면 그걸로도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 뭘 탁 한마디 하면은 모든 언론이 다 받고 하루 반나절이면 그 국민들이 다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략 짐작도 다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검찰이 뭐 장경태 의원을 오라가라 하게 될 거고 또 수사를 하고 또 재판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장경태 의원은 그냥 평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입니다. 야당의 지도부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뭐 좀 어쩔 수 없이 크게 부딪히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것들은 잘 합의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질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에게 제가 뭐 권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 원래 그렇게들 이제 컨셉에 맞춰서들 움직이고 하는데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날 세워서 비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은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그거를 또 법적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저는 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과한 비판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대응 또한 과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쪽이시니까 요거를 바로 연결시켜서 이 문제까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이제 천공 개입설.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혹이 일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의 전원 형태로 이제 방송에 나왔죠.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제 방송에 김원준 씨 같이 이제 인터뷰했던 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런 건들을 제가 또 이제 뭐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사안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대충 아실 텐데 왜 굳이 이런 법적인 것까지 연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굳이 좀 풀려고 할까? 결국 계속 이제 그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 가지 프레임, 검찰, 또 무속, 또 무능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무속 프레임으로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천공 특히 이제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한 것도 네. 지는 청담동 바 시즌 2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청담동 사건도 결국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시적으로는 당시는 문제됐을 때는 언급 안 했지만 한동훈 장관 본인이 당사자로 지목된 본인이 거기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보다 전언이다. 이것이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김의겸이 주장했는 것처럼 지금도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과 더불어서 지금 김영현 지금 경호처장하고 같이 가서 대통령 관저였던 위치가 처음에는 이제 합참총장 어떤 그런 데였는데 결국 같이 가서 위치를 바꿨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은 천공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당연히 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대 의원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 공장에 가서 이것을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을 했고 가짜 뉴스 공장장인 김어준 씨가 또 이게 맞장구 치가지고 더 문제를 지금 더 키운 것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도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 고발을 지금 진행하기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세 가지 사안들을 다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행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행태이기 때문에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박영진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짜 뉴스 공장장 김어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김어준 씨가 그게 나를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공개방송에 나와서 특히나 MBC 100분 토론이라고 유서 깊은 토론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고소고발했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가짜 뉴스 공장장이란 말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도 우리가 이 토론을 했는데 뭐 표현, 수사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그 사실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가짜 뉴스만 만든 건 아니니까 가짜 뉴스 공장장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옳지 않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다 뭐 그렇게 천공말을 듣고 했던 건 아닐 텐데 그거 다 듣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나 야당이라든지 야권 인사라든지 언론을 이렇게 다 일일이 그 입을 막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이게 푸틴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뭐 다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시는 거 동의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리고 왜 그 천공의 청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도대체 왜 옮겼는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그러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욕먹고 나온 청와대에 다시 영빈관도 쓰고 청와대 상춘제도 쓰고 그러시대. 이러니까 국민들은 어째 왜 나간 거야? 그냥 잠자리만 옮기신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민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옮기니까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국가적 이점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너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너 고발. 너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는 고소. 이렇게 자꾸 이제 국민을 상대로 야권과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좀 정치인들 저나 뭐 의원님이나 혹은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훼손당할 명예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죠. 저는 저한테 뭐 문자로 온갖 상스러운 욕설 보내고 그 공개적인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SNS 상에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박용진을 조롱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을 제가 다 일일이 그 고소고발한다면 저도 피곤하고 정치가 낭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통령은 더더욱이 그냥 나는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은 관대하게 조금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 상황들을 좀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시간이 다 돼서요. 뭐 많이 또 이제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기조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 발언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정치가 계속해서 꼬여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1분 정도로 어떤 부탁 내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홍 의원님 먼저 좀 말씀 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같이 이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과도한 어떤 수사가 대통령 뭐 2분 또 국정원장 4분 그리고 수백 명을 감옥에 넣고 지금 현재도 그때 어떤 수사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정말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를 보면은 정말 너무 정말 한다. 우리 박용진 의원 말씀처럼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허용돼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국익을 해치고 그리고 가짜 저질 뉴스를 좀 양산함으로써 어떤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에게 좀 오도된 어떤 그런 어떤 생각. 방금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천공이 청와대 이전하는데 영향이 있냐 그런 것을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 실에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육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저는 좀 자제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께서 아까 되게 솔직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치를 시작하고 나니까 나도 내 지지층으로부터 박수 받고 하기 위해서 세고 자극적인 얘기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아침 저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수 받는지 저도 알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진영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고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상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 나를 아프게 얘기하는 사람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더 존중하게 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 대통령도 그러시고 특히나 우리 야당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고 진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나갈 테니까 여당도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대통령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소인배 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인배 정치 이끌어가면서
훌륭한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분 토론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 관련된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토론 진행해 봤는데요. 과연 권력에 대한 감시와 의혹 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즉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권력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